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들은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쁜 학업, 바쁜 업무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중이신가요?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쉬어가시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화인 출판사에서 발행한 윤광준 작가님의 저서인 신미한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한은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뜻하며 저처럼 미술, 음악, 건축, 사진 등 모든 종류의 예술 작품을 보아도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책의 도입부인 파트 1을 분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미한 수업 파트 1.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제1장 인간의 흔적이 묻은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까? 아름답기로 하면 대자할 만한 게 없다. 끝도 모르게 펼쳐진 푸른 바다. 일부러 만들었다고 해도 이보다 더 기괴할 수 없을 바위와 계곡. 신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는 고산지대의 맑은 호수. 세상의 꽃이란 꽃은 다 피어난 것 같은 초원. 그 앞에 서면 인간은 감탄한다. 자연 경관이 주는 압도감은 놀랍다. 그러나 놀라움과 가슴에 남는 감동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자연은 그 놀라움의 강도만큼 감동은 남기지 않는다. 어떤 장소는 막상 가보면 실망하기도 한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고 잔뜩 기대했는데 막상 눈으로 보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어서 실망한 경우 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자연경관은 어디일까? 수많은 곳이 있겠지만 히말라야 설산과 너른 태평양은 그런 기대의 상징이다. 태어나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나 또한 그랬다. 출발 전부터 잠을 설치고 가는 내내 기대했다. 마주하니 그 거대한 규모, 멋진 풍경에 연신 감탄이 터졌다. 하지만 풍경의 감동은 거기까지였다. 새로운 감동이 아니라 기대한 것을 확인한 놀라움에 그쳤다. 특히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왜 그럴까? 기대란 경험의 절대치와 통하기 때문이다. 높아야 산이다. 넓어야 바다다. 속성이 파악되면 기대감은 누그러진다. 거대한 풍경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스케일에서 받는 감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 여행을 수없이 다닌 사람에게서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이 다른 곳보다 유독 멋있어서가 아니다. 멋지다고 애착이 생기는 게 아니고 대단하다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많이 보고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의미를 두는 것의 소중함이 분명해지고 회복된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더 그렇다. 사진을 꺼내보면 당시의 감탄은 이례적이다. 히말라야의 설산을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본다. 그 당시의 추억은 되살아나지만 정작 그 장소가 준 감흥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반면 인간의 흔적이 남은 것들을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오래간다. 세계 문화유산에 이름이 올라간 위대한 역사 유적지는 물론이고 낯선 골목에서 마주한 성당, 길에서 듣던 악사의 연주, 책에서만 보던 그림을 실제로 마주했던 미술관. 이런 것들은 불현듯 생각나고 또다시 가고 싶다. 인간의 흔적이 남은 아름다움은 다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손이 닿은 결과물의 아름다움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억이 오래 간다. 다른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동의 정체를 알게 되면 인간이 최종적으로 추구하게 될 욕망이 예술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인간이 만든 미술, 건축, 음악 등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런 아름다움은 더 강하게 각인되는 걸까?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보기 좋은 것, 신기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가 있고 준비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유형과 무형의 형태로 구현하고자 한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감상자의 맥락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한 해석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감상자가 어떤 개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그 예술을 마주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증폭되고 새로워진다. 행동으로도 이어진다. 자신이 느낀 감동을 언어로 설명한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글로 남긴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일상을 둘러싼 사물로부터 자신이 감동받은 것과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 감흥을 느낀 이가 자신의 손으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는 자신이 느낀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사물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가치가 새로운 가치를 낳는 행위로 이어진다. 수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감상은 단순히 본다는 것을 넘어선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어떤 판정을 내리는 것은 쉽게 잊히는 특징이 있다. 그것보다 더 새롭고 더 대단한 자극을 받으면 그 이전의 기억이 무력해지는 것과 같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일방적 수용이라면 예술의 아름다움은 자신이 개입된 적극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기억이 더 강하고 확대된다. 신이 만든 자연 못지않게 인간의 예술이 주는 위안이 더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요나고현에 아다치 미술관이 있다. 이 미술관은 1970년 기업가 아다치 겐코가 연 개인 미술관이다. 개인 미술관이지만 컬렉션이 어마어마하다.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 미술관에는 이런 소장품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다. 넓은 면적에 꾸며진 정원이다. 일본 정원의 아름다움에 빠진 아다치는 전국의 유명한 정원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집대성해 놓았다. 모두 6개로 나뉜 정원에는 일본 전역의 나무와 돌이 수집되어 있다. 아다치 젠코는 92세로 죽었다. 죽기 직전까지 이 정원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은 자기 고향에 평생 꿈꾼 정원을 만들었다. 아다치의 정원은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일본 정원의 요소들을 한 곳에 모아둔 종합 선물 세트 같다. 그런데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아다치 미술관에 간 건 1990년대 후반이었다. 아다치의 정원을 보고 나니 인간이 왜 정원을 만드는지, 왜 정원이 인간이 만든 예술품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은 왜 정원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을까?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보자. 이 정원을 보면 분명하게 설명이 된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자 했던 의도가 바로 느껴진다. 권력의 시선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욕구가 이 정원의 존재 이유다. 시야를 극한으로 확대하겠다는 욕구가 원근법적 조성으로 구현된 정원이다. 이처럼 서양에서 정원은 왕실, 가문 등 권력 집단이 이상향을 구현하는 수단이었다. 일본의 정원은 독특하게 개인의 취향이 극대화된 곳이다. 개인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낙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원 문화가 발전해 갔다.
이는 일본의 정치 체제와 연관있다. 절대 왕조의 힘이 강하지 않고 수많은 가문이 돌아가며 권력을 차지했다. 그래서 각 권력자들은 각자의 부와 명예를 표현하기를 원했고 각자가 내거는 이상향이 따로 있었다. 이런 권력자 개인의 과시욕과 이상향을 자연을 모방하여 우회적으로 드러낸 미감의 정원이 유행했다. 일본의 정원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세련되다. 넘치지 않으나 모자라지 않다. 고즈넉하고 쓸쓸하나 힘이 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와비사비이다. 와비사비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 관념으로 부족하고 검소한 상태, 적막하고 조용한 상태를 가리킨다. 일본의 정원을 보면 공들인 멋진 정원 한 구석에 허름한 초가집 같은 다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진 와비사비 미의식이다. 일본 교토와 시코쿠 일대의 옛 정원을 돌아보면 아다치 미술관이 더 잘 이해된다. 아다치 미술관은 일본 정원의 에센스만을 뽑아 얄밉도록 자연스럽게 완결하는 데 성공한 현대의 정원이었다. 아다치는 일반에게 정원을 공개하면 훼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에 회랑을 둘렀다. 그리하여 관람객들이 밖에서 정원을 바라보게 했다. 사진의 프레임 마냥 사각의 창으로 잘려진 정원을 보는 관람객은 만든 이가 의도한 대로 반응하고 느끼게 된다. 마음껏 펼쳐진 공간에서는 오히려 스쳐버리기 쉬운 아름다움의 핵심을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지극히 인위적이다. 하지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조화는 어떤 비판도 구차하게 만든다. 완결된 아름다움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자연을 재료로 인간의 미감을 더해 완성된 공간은 황홀하다. 이상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조화의 아름다움이 오로지 한 인간의 선택과 의지로 완결된 셈이다. 자신의 흔적을 영속시키기 위해 사업가는 정원을 미술관이라 이름 붙이고 유료 관객을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았다. 나는 아다치 미술관을 통해 정원이 인간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이유를 실감했다. 왜 정원을 명화처럼 감상하는지도, 왜 전 세계 예술가들이 일본의 정원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손꼽는지도 이해했다. 한때의 관심으로 사라지고 공간이 아니라 낙원이라 불리어도 좋고 왕국이라고 불러도 좋은 곳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 나에게는 인간이 자연을 억지로 가공하는 일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다치의 미술관처럼 극진한 아름다움은 무소불위의 권력 같아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구체적 실현인 예술품을 보고 미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면 뒤이어 미술관, 음악홀, 거장의 건축물로 발길이 옮겨진다. 중국 회화에서는 예술의 최고 목표를 기운생동으로 삼았다. 자연물은 아니고 인간이 만들었는데 살아있는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것이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피는 능력 또한 인간의 것이다.